네, 특별한 탑5로 돌아온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5가지 종목 꼼꼼하게 뽑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 오늘 7.95%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미국 엑셀 에너지와 함께 2천억 규모의 변압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차례대로 인도가 될 텐데요. 그런데 오늘 소식이 나왔죠. 이 엑셀 에너지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에게 신규 데이터 센터 사업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 하면 변압기가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럼 이 엑셀 에너지와 계약 관계인 HD 현대 일렉트릭 당연히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이 수혜 앞으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입니다. 오늘 8%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너 리스크를 뒤로 하고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순이익이 분기 그리고 반기 모두 최대였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4분기 중으로는 밸류업에 대한 계획까지 공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카카오그룹주 변동성이 좀 큰 편인데요.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오늘의 상승세 쭉 이어갈 수 있을지 OX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넥슨 게임즈입니다. 오늘 11.39% 급등을 했는데요. 넥슨 게임즈 이제 내일이면 모 회사죠. 넥슨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호실적이 기대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를 이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게임주의 경우에는 보통 신작을 발표하면 세론이 나오거나 좀 분위기가 가라앉는 편이 더 높은데요. 넥슨 게임즈의 경우에는 주가 오히려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가 37,000원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 목표 주가 터치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네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5.68% 상승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사업부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로 방산 그리고 항공우주인데요. 방산의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 2,6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의 경우에는 80억에 그친 정도였는데요. 그 이유가 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엔진이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라고는 하는데 과연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건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마지막 5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유일하게 이렇게 하락한 종목이었는데요. 전일은 오히려 10%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기관이 무려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었는데요. 이게 과도한 상승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장 오히려 하락세 보였고 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출회가 됐는데요. 무려 7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가장 낮았던 가격이 13만 5천 원이었는데요. 앞으로 2차 전지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5종목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파헤쳐보면서 각각의 시장 상황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5종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이 있죠. 가장 첫 번째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7.95% 상승을 해줬고요. 카카오뱅크도 오늘 오랜만에 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8.74%. 그리고 넥슨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죠. 11.39%. 그리고 네 번째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5번째에는 에코프로비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인 HD 현대 일렉트릭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장에서 8% 가깝게 상승 마무리한 만큼 다시 또 신규 진입이 가능할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AI 고점 논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력 인프라 관련주 접근해도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백인현 매니저님은 O, 이가람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께서는 또 앞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전력기기에 대한 X는 아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만 X를 좀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2분기 때가 너무 잘 나왔고 3분기 시작 발표가 조금 슬로우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침이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시기에서는 현대 일렉트릭을 보기보다는요, 아직 어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재룡전기나 일진전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호시적인 전망되고 있고 주가가 밀려 내려와 있는 그러한 종목이 더 나을 거다라고
S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S 드린 거였었고 전력기기 자체는 S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2분기에 대한 발표가 나오지 않은 그 종목들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아니라 앞으로 좀 호실적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있을 재룡전기 그리고 일진전기를 공략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은 재룡전기에 이어서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하고 계신 겁니까? 네, 지금 일단 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 우려감이 워낙 이제 2분기까지 잘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력 인프라 전반적으로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그랬듯이 대장주가 제일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이 좋아 보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재룡전기를 들고 나왔던 이유도 1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재룡전기를 들고 나왔는데 일단 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버블론 때문에 AI 산업 버블론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이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 버블론 외에도 사실 미국 전력 인프라망은 굉장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AI 산업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확충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뭐 아까 제가 잠깐 반도체 얘기하면서 보여드렸지만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올해 캐펙스 늘리는 전망치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 버블론 또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은 조금 아니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여전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전력 인프라망은 반도체랑은 무관하게 미국 전력 인프라망이 워낙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투자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고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제기는 되고 있지만 어쨌든 변압기 수요는 계속 점차 늘어날 거고 노후화된 변압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요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관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만약에 사실 이 변압기 수요가 지속적일 거다, 뭐 노후화됐기 때문에 계속 변동성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는 올해 초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은 따로 없는데 그런데도 타 섹터에 비해서도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전력기기.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미 아까 제가 수주잔고 잠깐 재룡전기 말씀을 드리면서 수주잔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재룡전기만 해도 수주잔고가 지금 한 1년 이상 수주잔고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인프라망 수요를 고려했을 때는 투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는 이러한 수주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재룡전기만 하더라도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잔고가 지난해 2023년 4분기 말 기준보다 훨씬 수주잔고가 더 늘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수주잔고를 매출로 인식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 뭐 조선주처럼 막 3, 4년 정도의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그런 섹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수주잔고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력기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현대일렉트릭에 관련해서는 뭐 이가람 매니저님이 X를 들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재룡전기 그리고 일진전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오랜만에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8.7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대출 이자 쪽으로 굉장히 큰 수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2분기 순이익이 1,20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또 카카오뱅크 해외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가 한 달 만에 80만 명의 고객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매니저님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잘했네요. 이러고 되게 시큰둥하게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 모두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카카오뱅크를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댓글창, 실시간 댓글창을 보니까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지금 많이 주목을 받았던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들 말고 지금 바닥에 있는 소외됐던 종목들을 봐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카카오뱅크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회의실에서는 시큰둥하시더니 두 분 모두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진짜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사실 자신은 없거든요. 뭔가 자신 있게 비중을 태워서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자신감은 딱히 없지만은 차트상 봤을 때 지금 저가 자리를 안 깨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시장이 안 좋았었고 시장만 올라갔다 못 따라간 종목은 맞는데 내려왔을 때 지금 저가를 계속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만 내려오면 어떤가 누군가 사면서 올린다. 그럼 이 자리를 깨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눌리다 한 번씩은 지난번에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이 종목은 보통 다들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사서 빨리 올리기가 좀 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올라갈 때 이거 사야 되는 거 맞아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서 뭔가 손절 라인 때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업사이드가 조금 더 많이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그냥 뭔가 중장기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성 매매에서 이벤트 거리로 활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승세가 연일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크게 있지는 않다라는 코멘트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인현 매니저님도 아까 회의실에서 저는 잘 관심이 없어서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래 들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제가 기본적으로 성장주 좋아하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따박따박 잘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최근 연초부터 우리 국내 금융주들이 급등했던 이유는 한 방에 급등하지는 않았지만 추세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큰 수익을 줬던 이유는 밸류 프로그램 동참 이슈 때문이거든요.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향후에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향후에는 생각보다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적도 따박따박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 그동안 오너 리스크 때문에 약간 소외된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다른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랐는데 최근에 신한지주나 뭐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 프로그램 발표를 하면서 그 계획이 시장에 기대 충족하면서 갑자기 이제 시세가 분출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는데 향후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밸류 정책을 발표했을 때 우리 시장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기대감을 충족시켜 준다라면 지금보다는 충분히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차트 잠깐 잡아주시면 카카오뱅크 지금 월봉 잠깐 제가 띄웠는데요. 지금 월봉적으로 보시게 되면 카카오뱅크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수준이 역사적 바닥 수준입니다. 근데 역사적 바닥 수준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 늘어나고 있고 밸류 프로그램 모멘텀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적당한 투자처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카카오뱅크 같은 기업도 여러분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를 봤을 때 역사적인 저가의 위치에 있다. 그런 와중에서 실적 측면에서 엄청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고요. 방금 백인현 매니저님께서도 금융주랑 엮어서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엮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저희 댓글창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카카오뱅크는 금융주랑 같이 묶어서 봐도 되는 건가요? 혹은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금융주랑은 좀 다르게 흘러가죠, 카카오뱅크가? 주가 추이 자체가 너무나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밸류업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뭐 KB금융이나 아니면 신한지주나 이런 종목들은 연초부터 해서 정부가 밸류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차트가 나타나주고 있고 그다음에 9월 달에 밸류업 관련돼서 발표가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ETF가 나올 텐데 지금 그 안에 과연 카카오뱅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 결국 밸류 발표를 했다는 얘기인데 KB금융이랑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밸류업을 잘 해줬습니다. 그럼 결국은 카카오뱅크도 근데 과연 카카오가 시장 기대치에 맞는 밸류업 발표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 같이 물음표가 찍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어떠한 발표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들과 함께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4분기 때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보는 건 좋은데 실제로 기대감이 충족되는지를
확인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금융주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가. 하지만 이 밸류업에 조금 힘을 쓰겠다라고 밝힌 만큼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충족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OX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는 놈이 더 간다. 바이오 쪽이 더 가고 오히려 뭐 지금 수요 측면에서 변압, 뭐 전력기기 혹은 실적 측면에서도 화장품, 갔던 종목들이 더 잘 갈 거다 하면 O. 아니다, 지금 소외되어 있는 바닥주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은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가는 놈이 더 간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뭐 바이오 쪽이나 화장품 이쪽을 생각하는 걸까요? 백인현 매니저님? 일단 뭐 저는 바이오 쪽은 지금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시장이 위축되었다가 침체기에 들었다가 뭐 특별한 이제 테마가 없을 때는 항상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렸고, 그리고 9월 달에는 ESM 뭐 유럽 종량학회도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JP모건 컨퍼런스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 투자하실 때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많이 오른 종목들은 당연히 현금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 실적,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 기준금리를 빠르게 이제 인하하는 과정에서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환차익에 따른 수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환차익에 따른 마진율은 조금 이전만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 이슈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 많이 하락을 했지만 다른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그렇게 실적이 나쁠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아모레퍼시픽도 굉장히 시장 투자자들이 예상 못할 정도로만 나빴지만 다른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뭐 2분기 실적 발표하면 저는 잘 나올 거라고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화장품 관련 종목들 오늘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저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전략 인프라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실적 성장 기대감으로 좋게 보고 있고, 조선주도 저는 지금 좋게 보고 있어요. 화장품, 전력 인프라, 조선주 다 좋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잘 갔던 종목들이 최근 시장 급락장에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는 놈이 더 간다. 그리고 급락장에서 오히려 기회를 줄 때 조정 장세에서 매수를 해보면 그게 타이밍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장품, 전력 인프라, 바이오 그리고 전반적인 조선주까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지금 시점에 방산주, 조선주 쉽게 손이 나갈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란 매니저님, 사실 또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바닥에 깔린 거는 그만큼의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또 바닥에 깔린 건 그만한 이유가 있고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색깔이 아예 바뀌지 않는 이상은 보통 올라가던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AI 반도체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렇게는 계속적으로 약간 주도 섹터 안에서 돌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주도주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건 전 지금 관점은 마찬가지인 거고요. 만약에 이게 바뀌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새로운 주도주 나온다라고 한다면 걸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만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주도주 그리고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유심히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공략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돼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두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넥슨게임즈 11.39%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게임주 내에서 3N이죠. 넥슨게임즈, 넷마블 그리고 NC소프트가 있는데 NC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넥슨게임즈 그리고 넷마블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넥슨게임즈 작년에 23년 매출이 1,900억이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신작이죠. 퍼스트 디센던트가 월 매출만 2,000억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신규 IP 하나가 이 종목 하나를 그리고 기업 하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주, 그중에서도 넥슨게임즈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시점에서도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X5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제가 뭐 이제 게임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작 게임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게임주 투자할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 발표 전이나 아니면 신작이 출시되기 전에 기대감이 부각되었을 때는 보유하셔도 되는데 실적이라든지 신작 게임 출시 이후 결과를 받기 전에는 그냥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좀 더 좋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좋고 아마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세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지금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홀딩하셔도 될 것 같지만 굳이 지금 많이 오른 구간에서 신규로 접근하는 건 조금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지금 지난 7월 초부터 거의 100%가 올랐어요. 100%가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중은 어느 정도 조금 줄였다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워낙 시장이 뒤숭숭하니까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X를 들었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신작 게임 같은 경우 중국보다는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우리 국내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많아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출하더라도 조금 우려감이 많은데 중국이 아닌 다른 서구 시장에 진출해서 지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닌 다른 쪽 미국이라든지 다른 일본 쪽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수출을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실적이 다른 화장품보다 잘 올랐듯이 넥슨 게임즈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 서구 국가에서 지금 신작 게임이 잘 나가고 있다는 점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 게임즈 백일현 매니저는 X 의견을 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는 좋다, O를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실적 발표 구간이다 보니까 더 좋게 보는 것도 있고요. 이거 조금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역사적 신고가를 가게 되는데요. 신고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과 문제는 많이 올라왔다는 게 가장 문제인 거고 좋은 점은 지금 굉장히 센 종목이라는 게 또 좋은 점이라서 뭔가 나는 좀 단기적으로 매매 잘하고 나는 손절 라인을 철저하게 지켜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밀려 내려간다라고 생각도 세론이 만약에 나왔을 때 관리를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기 좀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나는 그런 거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만약에 내일 뭔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이 한 번 더 수급 상태가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 매매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서 O 의견 들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은 많이 안 샀지만 기관 내 쪽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봤을 때 쉽게 뭔가가 빨리 밀리기보다는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올릴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O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시장이 눌린다면 넥슨 게임즈와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O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OX로 의견이 갈렸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68%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방산 쪽으로는 굉장히 실적이 좋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 우주 쪽으로는 아직은 좀 매출이 인식이 좀 적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우주 쪽에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매니저께서는 어떻게 볼지 OX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두 분 모두 O를 들어주셨네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우리 국내 방산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수주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우주 테마로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국내 대표적인 방산주이기 때문에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 침체 뭐 등등등 글로벌 주요 이슈가 있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 시장에 하두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 최근에는 이란까지 조금 번지면서 중동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데 중동발 이슈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뭐 천궁을 생산하는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국내 방산 업체들이 중동 쪽으로 수출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동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수주 규모도 탄탄하고요. 그리고 방산주 중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가장 잘 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투자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 우주항공 쪽에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우주항공 쪽은 향후에 또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우주항공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오히려 우주항공 대장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우주항공 이슈가 크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를 들었습니다. 네, 항공 우주 산업의 그 불확실성은 사실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방산 쪽으로 워낙 좋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뭐 분할 신설 회사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가람 매니저님? 저는 분할되는 것 자체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 방산만 가지고서 밸류에이션은 제대로 다 못 받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했을 때 방산 쪽도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분할해서 나오는 하나 정밀기계 자체도 이제 SK 쪽으로 TC 본도 장비가 들어가 있고 하반기에 전망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밀기계가 지금 당장은 뭔가 수익성이 많지 않지만 내년도까지 봤을 때는 분할되는 회사까지 더 좋아하신다는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그 인적 분할하는 그 이제 분할에 대한 이벤트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5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벤트성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5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최근에 좀 상승세도 보였었고 또 외국인이 담았었다가 오늘 장에서는 좀 수급이 바뀌는 상황이 흘렀습니다. 코스닥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서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들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또 외국인 수급도 빠졌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실지 OX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모두 X를 들어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오늘 같은 상승장에서도 에코프로 BM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뭐 아무래도 LNF 실적이 잘 안 나왔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잘 안 팔리면서 양극재 기업들 실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이 흑자 전환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X를 든 이유는 향후에 시장이 전기차 업황이 좋으면서 반등을 하더라도 양극재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뭐 대주전자재료나 뭐 제이오가 포함되어 있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먼저 부각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양극재보다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면서 전기차 업황 회복을 기다리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양극재보다는 실리콘 음극재 이쪽으로 투자를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시면서 두 분 모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X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5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성적표 어떻게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5를 받았던 종목은 2 종목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카카오뱅크 두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으로 굉장히 좋고 우주 쪽으로의 의문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인적 분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성 매매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들어봤습니다. 그 밖에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넥슨게임즈는 한 분에게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받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비엠은 두 분 모두 조금은 조심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챙겨봤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탑5 통해서 5 종목을 살펴봤고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매니저들의 인사이트 굉장히 중요하겠죠?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오늘은 공개 방송은 없고요. 제가 어저께 했는데 제가 어저께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포인트들과 일정들이 오늘 그대로 나오면서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내용까지 다 예상을 해서 지금 어저께 설명했으니까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면 어저께 한 영상이 뜨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 좀 뭔가 좀 인사이트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다가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면 또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정말 이가람 매니저가 어제 얘기했던 대로 흘러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급락장에는 많이 급락했던 종목들을 레버리지로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레버리지 수익률이 꽤 좋았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밴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여러분들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 코멘트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오늘 저녁에는 무방이 없고 내일 오후 3시 40분 장 끝나고 바로 진행을 합니다. 내일 오후 3시 40분에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장 끝나고 3시 40분에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인사이트 가지고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스치만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